하버드 MBA 졸업생 4명 중 1명이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는데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죠. 하버드 출신도 이런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취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세대 졸업생들이 마주한 취업 시장은 지난 10년 중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근 졸업자들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약 5.2%로 전체 국민 실업률 4.1%보다 높아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규 졸업자 실업률이 전체 평균을 웃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졸자들만 따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실업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공석률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졸업생들은 면접은커녕 서류 통과도 못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은 못 구한다는 회사와 자격은 충분한데 취업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2년에 인턴십을 마친 졸업생들이 제출한 300개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단 12%만 회사로부터 답장을 받았어요. 오프만이 관심을 표했고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원 자격의 90% 이상을 충족하는 지원자일수록 오히려 회답조차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불리한 이 기묘한 현상, 이게 바로 지금 취업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괴리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령 채용 공고입니다.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 3명 중 1명이 자기 회사가 실제로 볼 생각이 없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인정했어요. 인재풀을 만들어 두거나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목적이었죠. 분석 결과 미국 채용 공고의 4분의 1 정도가 언제든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4개 공고 중 1개는 애초에 뽑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공고를 안 지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령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직원들에게 지원이 곧 올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답했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에 지원자를 면접 보게 한 곳도 있었습니다. 구직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죠. 한국도 상황이 비슷한데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채용 공고 중 상당수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됐거나 아예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링크드인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플랫폼에 공고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뽑지 않는 거죠. 2025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신흥농 이슈로 다뤘지만 아직 이를 규제하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허공에 대고 이력서를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조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모든 대기업이 지원자 추적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사람이 보기도 전에 대부분의 이력서를 자동으로 탈락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키워드를 찾아서 모든 이력서를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 순위를 매기듯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당신이 채용 공고에 나온 정확한 단어를 이력서에 넣지 않았거나 포맷이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아무리 자격이 충분해도 즉시 순위 맨 아래로 밀려납니다. 한때 채용을 정의했던 인간적인 연결은 이제 알고리즘과 자동화로 축소됐어요. 당신의 이력서가 채용 담당자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계가 먼저 걸러내는 겁니다. 링크드인에 올라온 380만 개의 일자리 중 거의 40%의 신입 포지션이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제너레이션이라는 비영리 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8개국 기업 중 94%가 신입 IT 직무 지원자에게 이미 관련 경력을 요구했다고 해요.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채용 공고에 요구되는 스킬 개수가 20%나 증가했습니다. 신입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신입을 의미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불가능한 기준이 졸업생들을 끔찍한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어요. 일자리를 얻으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까요? 유일한 탈출구는 인턴십인데 여기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은 인턴십 지원자가 50%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시타델은 지원자가 65% 늘어났는데 결국 6만 9천 명의 지원자 중 단 300명만 받아들였어요.
230대 1이 넘는 경쟁률입니다. 한국도 비슷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인턴십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기는 게 일상이 됐죠. 인턴 자리 하나 얻는 게 명문대 입학보다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잔인한 반전이 있는데 2022년 인턴십의 47%가 무급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계층화를 만들어냈어요. 유급 인턴을 한 사람들은 졸업 후 평균 1.4개의 입사 제안을 받았지만 무급 인턴은 평균 1개도 안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학 가고 인턴하고 졸업해도 그 인턴십이 무급이었다면 취업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무급 인턴십은 단기 알바보다 나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부모 찬스가 있어서 몇 달간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만 경력을 쌓고 그렇지 못한 청년은 커리어 사다리에 발도 못 디디는 겁니다. 채용 동결은 이런 조작적인 관행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도이체방크 경제학자 브렛 라이언이 말한 낮은 채용, 낮은 해고 환경을 만들어냈거든요. 하버드 경제학자 데이비드 데밍은 젊은 직원들이 투자로 여겨지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투자가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채용이 수년 만에 가장 약한 속도로 둔화됐고 해고는 전년 대비 거의 50% 증가했어요. 와튼이나 스탠퍼드 같은 명문 MBA 출신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벌로도 스펙으로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한때 상향 이동을 제공했던 커리어 사다리가 체계적으로 해체됐어요. 전후 미국 경제 확장기에는 열심히 일하면 정말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공석의 약 4분의 1만 내부 직원으로 채워집니다.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감소죠. 기업들은 이제 외부 채용에 더 의존하고 종종 이미 수년간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신입을 키워서 승진시키는 대신 다른 회사에서 이미 키워진 사람을 빼오는 걸 택하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데 대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의 0.1%도 안 되는 돈을 직업 훈련, 고용 인센티브, 공공채용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에요. 결국 청년들을 시장에 내던져 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셈이죠. 인공지능이 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한 테크 리더들은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앞으로 5년 안에 신입 직무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골드만삭스는 2023년에 AI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3억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AI의 영향은 특히 몇몇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고객센터 상담사 직군인데 이미 주요 통신사나 금융사들이 AI 챗봇으로 1차 상담을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했습니다. SK텔레콤, KT, 삼성카드 같은 대기업들이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상담사 채용을 대폭 줄였거든요. 예전에는 고객센터가 대졸 신입들의 주요 진입로였는데 이제 그 문이 거의 닫혔다고 봐야 해요. 데이터 입력이나 단순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법인이나 기업 재무팀에서 전표 처리하고 자료 정리하던 신입 직무들이 AI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빅사 휴게 법인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고 중소회계사무소들도 AI 회계 프로그램 도입 후 인력을 대폭 감축했어요. 한때 회계학과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진로였던 이 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번역가와 통역사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글 번역이나 디벨 같은 AI 번역 도구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일반 문서 번역 시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프리랜서 번역가들의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입 번역가로 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지금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나 실시간 통역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번역으로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어요. 콘텐츠 제작 분야, 특히 카피라이터나 마케팅 콘텐츠 작가들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광고 문구나 블로그 글, SNS 콘텐츠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면서 기업들이 굳이 신입 카피라이터를 뽑을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에이전시들도 팀 규모를 축소하고 남은 인력은 AI가 만든 초안을 다듬는 에디터 역할로 전환하고 있죠. 창의적인 글쓰기조차 AI에게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가 몇 초 만에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단순한 배너 디자인이나 썸네일 작업은 사람 손이 필요 없어졌어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자인 단가가 폭락했고 신입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를 쌓을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크몽이나 프리랜서 코리아 같은 플랫폼을 보면 디자인 의뢰가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의 리서치 변호사나 법률 보조 직종도 변화를 겪고 있어요. 리걸테크 AI가 판례 검색과 계약서 검토를 자동화하면서 로펌에서 전통적으로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업무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대형 로펌들도 AI 도구를 도입한 뒤 채용 인원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 졸업해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금융권의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직군도 예외가 아니에요. AI가 재무제표 분석하고 시장 리포트 작성하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금융정보 단말기에 AI 분석 기능이 통합되면서 이 변화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예전에는 명문대 경영학과 나오면 금융권 애널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파일럿이나 커서 같은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나오면서 IT 기업들이 주니어 개발자를 덜 뽑고 중급 이상 경력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AI가 기본적인 코드 작성을 대신하니까 신입한테 코드 작성법을 가르치는 대신 바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과가 취업률 1위라던 시대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 청년들에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과거에 대졸 신입들이 들어가던 전통적인 입구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단순 반복 업무나 초급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신입 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향후 10년 내에 전체 직업의 약 30%가 AI로 인해 사라지거나 크게 변화할 거라고 해요.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 대부분이 신입들이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초급 직무라는 겁니다. 선배 세대는 이런 초급 직무에서 시작해서 경력을 쌓고 전문가가 됐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급 이상의 능력을 요구받는데 어디서 그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는단 말인가요? 여기에 해외 인력 문제까지 겹쳐요. 미국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데 처음엔 진짜 기술 격차를 메우려던 프로그램이 점차 신입급 포지션에도 쓰이게 됐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컴퓨터 공학 전공자를 상상해 보세요. 학자금 대출을 안고 IT 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길 바라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주니어 개발자 자리가 더 적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외국 인력으로 채워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 논쟁이 있는데 E7 비자 같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 늘면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아웃소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IT 개발이나 고객 지원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아웃소싱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국내 청년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이미 경력 있는 해외 인력을 저렴하게 쓰는 게 기업 입장에선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도 베트남에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현지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AI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신입 일자리는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아래에서 일자리를 빼앗고 해외 아웃소싱이 옆에서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죠. 국내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구직 사기와 고용 사기는 2020년 신고된 손실 9천만 넬에서 2024년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뉴저지, 켄터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가 가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된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허위 채용 공고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태인데 청년들의 구직 비용과 시간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죠. 취업 시장은 체계적으로 재편됐고 한 세대 전체가 과잉 자격을 갖췄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며 점점 더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한 노동시장이에요. 하버드 MBA도 취업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